역학조사 나가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다 거짓말해요. 증상 있는 사람도 없다 그러고 타이레놀 먹고 열없다 그러고 형처하고 똑같아요. 고지고대로 역학조사사에다 쓰면 이제 망하는 거죠 완전히. 컨테이전이라는 영화를 보면 보스한테 전화하면서 이걸 완성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죽어가기 전에도 자기 옷을 건네주는 그 장면이 울컥하더라고요. 그게 역학조사관이구나라는 걸 딱 느낄 수 있는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대폭 늘면서 의료인과 의료시설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역학조사관이 턱없이 부족한데요. 현재 전국의 역학조사관은 130명, 한 명이 인구 40만 명을 관리하는 셈입니다. 역학조사관 왜 이렇게 부족한 걸까요? 전직 한미 역학조사관에게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보세요. 보세요. 네, 탁정입니다. 그럼 교수님 지금 경북이세요? 저는 경북에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집에 못 들어가서 아, 그러세요? 도청에 있다 보니까 얼마나 피곤해 보이는지 막 보이세요, 눈에? 막 같이 좀 마주치시기도 하시잖아요. 거의 잠 못 줍니다 지금 진짜로. 그죠. 왜냐면 콜을 계속 뭐 밤새도록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 다르죠. 네. 다 다르고 역학조사관 우리나라에 되게 부족하다고 맨날 기사도 나오고 보니까 실제로 좀 부족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메르스 전에는 기본적으로 공중보건 의사들이 대신하고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정규직이란 개념의 역학조사관은 실제로 메르스 이후에 이제 생겨가지고 전문직 뭐 임기 제거하든지 해서 2명을 뽑아라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중앙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지원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등하급, 급이라면 의사들이 돼야 되는데 네. 이제 의사들이 그렇게 지원을 안 하죠.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역학조사관 지원자가 적을까? 일단 그게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그 이유를? 뭐 신분상으로도 지금 불안정하고 뭐 연봉 같은 경우는 반도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좋은 인력들이 사실 뭐 역학조사관으로 지원하기는 굉장히 이제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굉장히 잘 훈련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경험이 많은 역학조사관이 많아야지 뭐 숫자가 지금은 일단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최소 2년, 뭐 2년도 사실 부족하고요. 최소 10년 이상 정도 된 그 역학조사관이 있어야 그냥 현장에 가서 모든 걸 다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근데 2년 계약직으로 뭐 어떻게 뭐 그런 걸 할 수가 있나요? 맞습니다. 사실 완전히 다른 그 세상이거든요. 어떤 점이 가장 좀 어렵게 느껴지셨어요? 당시에? 경험이 왜 중요하냐면요. 네. 역학조사 나가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다 거짓말해요. 왜 그래요? 왜 거짓말할까요? 그냥 100% 거짓말 한다고 보면 돼요. 증상 있는 사람도 없다 그러고 타이레놀 먹고 열없다 그러고 이게 자기의 이익이 걸려 있는 문제잖아요. 잘못하면 네. 격리를 당할 수도 있고 괜히 방역 당국에서 귀찮게 당하는 상황이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감염 경로를 찾기 위해 동선을 다 뒤져야 돼요. 객관적인 증거를 찾는다고 신용카드 뒤지고 뭐 휴대폰 GPS 뒤지고 그 경로들을 14일치를 찾아서 그 경로에 있는 CCTV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2시간 이내 2m 이내로 지나간 사람들을 찾아낸다. 이게 뭐 환자 한 명당 그게 뭐 일단 뭐 범죄 수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네. 들게 되는데 그거는 감염 경로고 네네. 증상이 생긴 이후부터는 이제 접촉자들 이제 또 걸리면 안 되니까 접촉자들 막 찾아다녀야 되거든요. 네네네. 거기서부터는 이제 거짓말 파티예요. 사람이 살고 죽고하는 그 지역 사회가 안전하고 안 안전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판단을 하는데 그거 얼마나 경험이 많이 쌓여야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정규직으로 뽑아서 오래 일하도록 해야지 전문성이 쌓이고 더 이제 위기 상황에서 잘 대응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반면에는 항상 이렇게 감염병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연하게 줄이고 늘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역학조사관은 평시에는 교육, 전시에는 방역 이거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비수기, 성수기가 사실 분명하죠. 비수기에는 진짜 미국도 보내고 뭐 이런 좀 방역 선진국에 보내 경험도 시키고 공부도 시키고 발표도 시키고 보건소들 이제 계속 순환 근무하면서 바뀌었을 때 또 교육시키고 또 연구도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자체적으로 역량을 키워야죠. 좀 더 잘 네. 배우고 잘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나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네, 역학조사관이 얼마나 그 소중한 인력인데요. 역학조사관 하면은 동선 관리를 최우선으로 그게 가장 주된 업무인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시민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도 잘못 알고 있고요. 역학조사관을 실제로 현장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동선 파악하고 접촉자 관리하고 이게 다라고 생각하면 의사를 뽑을 필요가 없어요. 총 뭐 7개 내지 8개의 단계 중에 네. 초기 단계에 불과해요. 이제 이 질병을 어떻게 차단할 것이냐, 확산을 막을 것이냐에 대한 네. 일종의 이제 아이디어들이 생기죠. 가설 검증의 단계에서 이 역학조사관을
역학조사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네. 이 현장 역학조사관이 역학조사 본연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데 네. 그런 환경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제 판단이 들어요. 그 소위 말하는 위에 계시는 분들은 시시각각 그 정보들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네. 보고해가 되는 거예요. 계속 그 보고를 해야 되는 압력에 계속 시달리니까 네. 현장에서 접촉자에 대한 정보 수집하기도 바쁜 사람들이 그 보고서 쓰고 나면 또 다른 환자가 나오고 예방 정책이나 그런 활동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네. 여건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역학조사관의 역할이 거기서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네, 지금 네. 상황에서 역학조사관이 보이지 않죠. 메르스 당시와 현재를 조금 비교를 했을 때 그때와 지금 무엇이 나아졌고 여전히 부족한 점은 뭔지를 법률적으로도 예전에 못하던 여러 일들을 지금 현재는 역학조사관은 권한을 부여를 많이 했죠. 병원을 문을 닫게 할 수 있는 거나 CCTV를 마음대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신용카드를 조회할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권한들을 네. 역학조사관에게 준 거죠. 예전에 이제 우리 공정보건의사들은 아니 그런 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일단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나아진 건 이제 역학조사관 숫자가 많다 보니까 접촉자 관리는 동선 관리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그 정보들이 빠르게 환류되면서 또 그만큼 또 빠르게 대응했고 문제는 이제 메르스와 지금 다른 상황인 게 바로 지역사회 전파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역사회 전파도 그런 고전적인 방식의 동선 파악이나 접촉자 관리를 할 거냐라는 거죠. 아니다라는 게 전문가들이 얘기했고 네. 역학을 배운 사람들은 존 스노우라는 영국의 의사를 다 기억을 해요. 런던의 브로드 스트릿이라는 곳에 이제 우물이 오염되면서 콜레라가 퍼졌는데 그 당시에는 뭐 병원균이나 이런 그 개념도 없었어요. 원인체가 뭔지도 모르지만 네. 그 질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던 사례가 있어요. 벌써 몇백 년 전에 이런 소위 말하는 분석을 했단 말이죠. 지금 이런 분석조차 못하고 있고 그냥 동선 파악하고 점 찍고 이런 수준에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네. 이건 뭔가 잘못되지 않았냐라는 6년 동안 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근무하셨잖아요. 미국의 경우는 네. 현장 역학조사관 프로그램을 미국 CDC의 고급 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중요한 일을 하면서 관리자도 되고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까지 일종의 그런 절차로 인식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들어오려고 해요. 흔한 말로 박 터지게 경쟁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혹시 그 당시 교수님 입사하실 때 경쟁률 기억하세요? 미국인과 그 외국인을 따로 경쟁을 시켜요. 네. 외국인의 경우는 제가 들어갈 당시 한 10대 1 정도, 내국인도 네. 7대 1 정도. 미국 정말 사람들끼리도 높네요. 경쟁이 굉장히 심하죠. 아, 그렇군요. 미국에서는 현장 역학조사관의 레벨이 있어요. 네. 그 급이라는 게 네. 그 사람의 지식이나 학력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경력이에요. 그리고 그 경력이라는 걸 어떻게 평가하냐면 소위 말하는 현장 역학조사관이 갖춰야 되는 핵심 역량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역학조사관이지만 맨날 이 일만 하지 않는다라는 그 일종의 비전이 보이는 거죠. 커리어 비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나도 저렇게 멘토가 되고 중요한 일들을 맡아서 하고 그러면서 기관의 장도 되고 그런 비전들도 같이 제시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 굉장히 피로가 많이 누적되시고 맨날 막 샌드위치 드신다고 하는데 그 후배들한테도 꼭 뭐 조언해주고 싶거나 응원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역학조사관이라는 게 정말로 그 희생정신이 필요하고 힘든 그런 그 일이거든요. 그 역학조사관 이 일선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나라 전체 지역사회가 그 신종감염병으로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이거 누가 하겠어라는 심정으로 일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분들은 정말 애국이면서 그 배운 지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사회에 환원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네. 좀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대한민국 정부의 높으신 분들이 하실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부터는 누가 확진이 됐고 몇 명이 발생했고 이런 거 중요한 것은 않고요. 모든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희생수칙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무작정 아프다고 그냥 마스크 안 끼고 응급실에 가버리면 네. 그 병원 못 잡아야 되거든요. 불필요하게 의료기관은 가능하면 피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 의사들은 별로 안 좋아하겠죠. 저도 의사지만 뭐 우리가 좀 짧게 고생하고 그러면 이 유행 기간을 많이 좀 단축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